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Yes, I will robust LLM is such for scientific question answering에 대한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LMM 메저저치가 scientific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강건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입니다. 먼저 리서치 모티베이션입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앵그램 기반의 매트릭 같은 경우들은 이런 컴포지셔널하고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리즈닝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나 루치 스코어 같은 경우는 단어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Why do ice cube melt in one word이라고 되어 있는 퀘스천을 LMM으로 두 가지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 1과 아웃풋 2에 대해서 ground truth answer 자체가 because heat moves from the water, warm water to the ice라고 되어 있을 때 output 1 같은 경우에는 the ice melt because it absorbs heat from the water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만 본다면 correct answer이지만 단어 기반으로 중첩이 되는 평가 요소인 블루나 루치 스코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2 같은 경우에는 because heat moves from the warm ice to the water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게 되면서 전혀 다른 틀린 답변이 되는데요. 하지만 단어에 대한 중첩도는 높기 때문에 블루나 루치 스코어 자체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루나 루치 스코어 자체가 저런 correct answer나 wrong answer 자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제한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휴먼 이밸류에이션 자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이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훨씬 더 많이 이런 컴포지션을 하거나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리즈닝 자체를 잘 캡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코스트가 비싸고 그리고 스케일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LMM 해저 저치라는 방법론이 탐구가 많이 됐는데요. LMM이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뚜렷한 성능을 보이면서 이 리서처들이 결국 이 LMM 자체가 그러면 평가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들이 2023년부터 GPT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LMM 해저 저치도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LMM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입니다. LMM은 결국 학습한 데이터 분포에 의해서 이밸리에이터 자체가 이 바이어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포지션 바이어스, 버버시티 바이어스, 셀프 프리퍼런스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지션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관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버버시티 바이어스는 조금 더 긴 문장을 선호하는, 그리고 셀프 프리퍼런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성한 답변에 조금 더 편향을 되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바이어스가 옵티미즘 바이어스인데요. 이제 낙관적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인풋으로 evaluate each answer라고 해서 A answer는 the Earth orbit around the sun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 근처를 이제 공전하고 있는 이 Eart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는 완전 반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옳지만 B는 틀려가 옳은 평가인데요. 이 LMM 평가를 했을 때는 L인 의 답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하지만 B도 나쁘지 않아 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낙관적 편향이라는 것은 옳은 것에는 굉장히 큰 긍정을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낙관적 편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LMM 매저 저치 자체를 트레인함을 통해서 이 옵티미즘 바이어스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에 동기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동기를 잡기 위해서 진행한 익스페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리서치 퀘스천 세 가지를 잡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언스 Q&A의 응답을 진행을 할 때 라마 그리고 QN 이런 세 가지의 다른 LLM 패밀리들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응답 자체가 비슷하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RQ1을 잡고 있고요. IQ2 같은 경우에는 LMM 해저 저지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될 때 이게 사이언스 Q&A 세팅 자체에서 정말 정직한 답변만 존재할 때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RQ3 같은 경우에는 스몰 오픈 소스 LMM 같은 경우가 이제 LMM 해저 저지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옵티미즘 바이어스 자체를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리서치 오버뷰를 보시면 이제 앞쪽에서 LMM 제너레이터랑 LMM 이밸류에이터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하고 평가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SFT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SFT를 진행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Contrastive Preference Optimization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나인한, 즉 정말 정직하게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드버저리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결국 이 두 가지의 차이 분포 자체를 벌리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든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저 SFT 데이터셋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SFT를 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인데요. ORKG 사이언스 Q&A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언스 Q&A 데이터셋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페이퍼 같은 것들을 참고했는지 같은 것들이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QN 2.5 72빌리언 모델이 이제 응답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응답 자체를 LMM 평가를 할 때 루브릭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저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linguistic, stylistic quality, 그 다음에 logical, structural integrity, 세 번째로 content accuracy나 informativeness라고 되어 있는 저 세 가지 루브릭에 대해서 좀 각각의 또 세 가지씩 각각 또 루브릭을 만들어서 총 9가지의 루브릭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응답과 이밸류에이션 각각에서 이제 RQ1과 RQ2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RQ1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Q1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언스 Q&A의 응답에서 서로 다른 모델들이 얼마나 유사한 응답을 내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라마 70빌리언, 그다음에 8빌리언, 미스트랄 QN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버트 스코어 F1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블루 스코어, 루치 스코어 다양한 매트릭으로도 평가를 진행했는데 해당 이제 매트릭이 가장 저자가 주장하는 것과 맞는 것 같아서 해당 피규어를 가져왔고 다양한 피규어 같은 것들은 어펜딕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결국 이 이밸류에이터나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결국 다양한 모델이지만 결국 학습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LMM 패밀리 자체가 굉장히 얼라인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결국 이게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공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Q2에서는 이제 이 루브릭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이 LMM 애저 저치가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다양한 이밸루에이션 리절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이 ORKG 신서시스랑 바이오 ESQ라는 대표적인 이제 사이언스 QA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들이 평가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자체도 모델들 간에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RQ2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Q1과 RQ2에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응답에서도 시밀러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자에서도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뒤쪽에서 이제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묶여있는 데이터셋, 즉 응답과 루브릭 기반의 이밸류에이션 자체로 SFT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LMM 자체의 루브릭 기반의 평가 능력을 향상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를 위한 데이터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리스틱한 어드버저리얼 데이터 생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생성했던 리스폰스에 대해서 약간 서브트라 어드버서리얼이나 아니면 익스트림한 어드버서리얼 주입하게 되면서 약간 미묘하게 저 정답이 아닌 텍스트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익스트림 어드버서리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예 아닌 이 텍스트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서 답변의 품질 자체를 좀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저 두 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stive Preference Optimization을 사용을 해서 이 비나인한 데이터와 그리고 앞에서 좀 만들었었던 저 어드버저리한 데이터셋 자체의 이 분포를 벌리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비나인한 데이터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드버저리한 데이터 자체에서는 나쁜 평가를 하게 되는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적절한 거죠. 그래서 옵티미즘 바이어스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Q3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스몰러 그리고 오픈소스 LMM 자체가 이런 사이언스 Q&A 자체에서 옵티미즘 바이어스를 극복하면서 LMM 메저 자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Q3의 결과이고요. 이제 라마 3.8B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SFT와 RL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한 초록색이 바닐라 라마 3.18B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선이 SFT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RL 자체를 비나인과 어드버저리얼 둘 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좋은 답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좋지 않은 답변에 대한 평가를 둘 다 동시에 학습한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 같은 경우는 SFT랑 RL 자체를 둘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RL에서 비나인한 데이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드버저리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비나인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두 가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X축에는 저희가 그 루브릭으로 평가한 9가지 평가 방식들이 존재하고 각 이제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리커트 스케일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빨간 선을 보시면 B9은 정말 정직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낮은 것을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평가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결국 좋은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학습을 주는 것 자체를 강화 학습에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즈벌저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좋지 않은 점수를 주면서 이제 좋지 않은 점수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바닐라이기 때문에 B9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고 있고 연두색도 이제 진한 초록색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익스트림을 보시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저리얼 자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텍스트를 주입을 해서 좋지 않은 리스폰스를 만든 것인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진한 초록색 부분은 학습하지 못한 이 라마 3.18B 모델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좋지 않은 리스폰스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를 좋게 했으니까 이제 좋지 않은 응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리스폰스에 대해서 진짜로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서브트라 어드버저리얼이 주입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미묘하게 틀린 부분들이 존재하는 리스폰스인데요. 그런 리스폰스에 대해서도 완전 바닐라 라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옵티미즘 바이어스가 존재하지만 이제 연두색으로 SFT와 RL을 거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중간 정도의 평가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 옵티미즘 바이어스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마 3.18B라는 오픈 소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스몰러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됨으로써 옵티미즘 바이어스 자체를 성공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스몰러하고 그리고 오픈소스한 LMM 자체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이벨리에이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이렇게 투 스테이지 얼라이먼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 대한 제 생각으로 이제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LMM 자체가 이제 옵티미즘 바이어스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 테이크어웨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로버스트한 이밸류에이션 자체가 스몰러하고 오픈소스한 모델 자체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게 두 번째 테이크어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저 루브릭 베이스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 루브릭 베이스가 결국에는 SFT를 담당하고 그 SFT로 매긴 평가 자체로 이제 아래도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석이 들어가고 혹은 이제 좀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남은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